예, 이 사실 우리가 남성 동성애자를 객관적으로 어떤 공적으로 칭하는 명칭은 게이 혹은 호모라는 단어가 아니라 MSM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각 나라의 보건국이라든지 질병관리본부에서 게이라는 단어와 겸용해서 혼용해서 이 MSM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MSM이란 말은 Man who have sex with men.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이라고 행동 중심적으로 이미 보건적인 정의가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위험 행동에 의해서 남성과 성관계를 한다는 학문 혹은 구강으로 하는 그 행위에 의해서 이게 건강이 파괴되어지는 부분을 지금 이제 염 원장님께도 들으셨지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에게는 굉장히 드문 항문암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분들에게는 이것이 40배 정도 더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에이즈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많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연관지어 생각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제 2000년도 초반 이제 그 리버티 헤럴드라는 신문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인보다 183배 더 에이즈에 노출이 된다라고 183배. 하는. 예. 근데 이제 그 통계는 굉장히 어찌 보면 나중에 2010년 통계보다는 약한 통계입니다. 가천대 어느 교수님은 750배 정도. 750배. 예. 박 교수님은 그런 통계도 있으셨고요. 성병에 대해서는 만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국 공공보건국은 일반인들의 성병 자체에 대해서도 남성 동성애자들이 일말의 책임감을 가질 것에 대해서 촉구하는 그러한 이제 글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기타 등등 이제 그 학문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학문 자체의 어떤 그 관략근 조절 불능, 이 그 15번씩 화장실을 가게 된다든지 하루에 대변을 보러, 소변이 아니라 대변을 보러 화장실을 가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는 동성애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성 동성애자들 커뮤니티에 보면 효과적으로 냄새 나지 않게 그 변실금 그 성인 팬티를 착용하는 방법을 공유한다든지 하는 일이 실제로 동영상이 지금 현재 유튜브 등에 돌고 있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잡하게 저희는 이제 보건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심플하게 이 문제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 커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코로 그렇습니다. 콧구멍이 해부학적으로 통합니다. 식도와도 통합니다. 폐로만 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셔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 커피를 마신다든지 코로 우유를 마신다든지 또는 코로 코코아를 마시면 그분은 반복적인 그런 위험 행동을 했을 때 하나의 우리 몸의 신체 기관을 정해진 용도 이외의 용도로 썼을 때 그분은 결국에는 부비동염이라든지 중이염이라든지 또는 뭐 안구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질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분들은 항생제와 소염제에 점철된 인생을 살다가 굉장히 본인의 그 생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실 수 있는 위험 행동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설기관을 통해서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으신 대로 그렇죠. 살지 않고 위험 행동을 했을 때에는 그 위험 행동에 관한 부메랑을 반드시 내가 겪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몸을 용도대로 쓰고 자야 할 시간이면 자고 먹어야 되는 곳으로 먹고 그리고 대변을 보는 곳으로는 대변을 보고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 안에서 우리가 무한 반복해도 괜찮은 행위를 하는 것이 가장 보건적이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여러 가지 이러한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그래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10년도에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50개 주에 굉장히 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2010년에 증가되어진 신규 에이즈 환자를 보게 되시는데요. 그 신규 에이즈 환자 중에서 69.5%가 남성 동성애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가장 많이 에이즈에 걸리는 집단은 화이트 MSM, 즉 백인 남성 동성애자, 그 다음은 흑인 남성 동성애자, 그 다음은 히스패닉 남성 동성애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나머지 1, 2, 3위를 제외한 4, 5, 6, 7, 8, 9위를 차지하는 분들은 동성애자가 아닌 나머지 99%의 일반인들 그룹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깜짝 놀랄 만한 것은 미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걸리고 있습니다.
13세에서 24세가 에이즈에 걸릴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라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 13세에서 24세에 에이즈에 걸린, 너무나 꽃 같은 나이에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 9,000명을 설문조사해 본 결과 그 중에서 92.8, 90.8 이 그래프가 있는데요. 윗부분에 사실 2.1, 3.3이 또 따로 나와 있죠. 그 토탈 94.25. 청년, 청소년 에이즈 환자 중에서 94.25%는 동성애적 행위로 에이즈에 걸렸다고 설문조사 되어진 것입니다.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이 정도의 유관성을 보이는 특정 행위와 질병의 상관성을 보이는 질병은 없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지막 자료에서 제가 준비한 것 중에서는 마지막 커트인데요. 자료에서 보시면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아예 LGBT, 즉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 네 그룹의 건강을 위해서 따로 건강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로그인 없이 누구나 들어가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 그룹, 동성애자 그룹들이 HIV, 즉 에이즈라든지 성병, 그리고 각종 간염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 포진이 있습니다. 성기 포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잘 낫지 않고 완치제는 나와 있지 않은데, 또 그리고 사마귀 질환이 있습니다. HPV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곤지름이라고들 많이 알고 있는 엄청난 이 사마귀증,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성병 검사나 기타 검사를 받으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코너를 따로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이 그러한 잘못된 성행위를 통한 열매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